영국에서 온 한 직장인이 한국에서 이사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텅 빈 냉장고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내일 마트에 가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일요일이라면 모레까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한국인 동료가 말했습니다. 마켓컬리 깔아봐. 지금 주문하면 내일 아침 7시 전에 와. 뭐라고? 내일 아침에? 응. 새벽 배송이라고.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야.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앱을 깔았습니다. 마켓컬리. 앱을 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고기, 생선, 유제품, 빵, 간식, 생활용품까지 수천 개의 상품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상품 옆에는 작은 아이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샛별 배송 가능. 샛별 배송. 동료가 설명했습니다. 밤 11시 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7시 전에 배송해주는 거야. 말 그대로 새벽별이 떠 있을 때 배송된다고 샛별 배송이지. 그는 황당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한국에서는 가능해. 반신반의하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우유, 계란, 빵, 야채, 과일, 고기. 기본적인 식료품들. 결제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총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영국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단돈 3,000원. 게다가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무료라고 했습니다. 이 가격에 새벽 배송이 된다고? 동료가 웃었습니다. 한국의 물류는 세계 최고야. 곧 알게 될 거야. 그는 농담처럼 반쯤은 실험하는 마음으로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이전에 배송됩니다. 진짜 올까? 그는 반신반의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일어나 커피를 마시려다 멈췄습니다. 아, 맞다. 주문했었지. 혹시나 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마켓컬리 박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 신선식품과 일반 식품을 분리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진짜네.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채소는 싱싱했고, 우유는 차갑게 냉장되어 있었고, 계란은 하나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아이스팩과 함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포장도 놀라웠습니다. 각 상품이 개별 포장되어 있었고, 깨지기 쉬운 것들은 완충제로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수증과 함께 손글씨 메모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로 건강한 아침 드세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15분. 주문한 시간은 밤 11시 30분. 정확히 6시간 45분 만에 모든 것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마법이야. 그날 아침, 그는 신선한 재료로 아침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전날 밤 11시에 주문한 식료품으로 다음날 아침을 먹다니. 출근해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야. 새벽 배송 처음 써봤구나. 이제 중독될걸. 한번 쓰기 시작하면 못 끊어. 너무 편해서. 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은 201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켓컬리라는 신생 스타트업이 처음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 식품을 밤에 주문받아서 새벽에 배송한다. 신선도는 어떻게 유지하나? 수익성은 나올까? 누가 새벽에 배송하나?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켓컬리의 창업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비결은 풀필먼트 센터였습니다. 일반적인 물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김포에 위치한 마켓컬리의 물류센터.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크기. 그곳에서 매일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주문 마감. 그 순간부터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수천 개의 주문이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됩니다. 배송 지역, 상품 종류, 온도대별로 자동 분류됩니다. 그리고 최적의 동선이 계산됩니다. 물류센터 안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란스럽게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각자의 손목에 찬 스마트밴드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냉장 상품은 냉장 구역에서, 냉동 상품은 냉동 구역에서, 일반 상품은 실온 구역에서 각각 피킹됩니다. 온도대가 다른 상품들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상품은 특별 포장 구역으로 갑니다. 전문 포장 인력이 하나하나 완충제로 감쌉니다. 모든 상품이 박스에 담기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됩니다. 주문서와 실제 무게가 일치하는지 확인됩니다. 빠진 상품이 없는지 이중으로 체크됩니다. 그리고 배송 지역별로 분류됩니다.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서울의 모든 구역, 수도권의 모든 도시가 세밀하게 구분됩니다. 새벽 2시, 트럭들이 출발합니다. 각 트럭은 냉장 냉동 실온 구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동 중에도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배송 기사님들이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문 앞에 박스를 놓고 갑니다. 왜 초인종을 누르지 않을까? 영국 직장인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한국만의 배려 문화였습니다. 새벽 시간.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 후 겨우 잠든 사람도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그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새벽 배송은 조용한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리 없이 놓고 갑니다. 고객이 일어났을 때 마법처럼 물건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배려하는 문화였습니다. 영국 직장인은 감동했습니다. 영국에서 택배를 받으려면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배송 기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부재 중이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는 동안 배송이 완료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 배송은 진화했습니다. 마켓컬리가 시작했지만 이제는 쿠팡, SSG, 오아시스 마켓 등 여러 업체가 새벽 배송을 제공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배송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어떤 업체는 오후 11시 59분까지 주문을 받습니다. 새벽 7시가 아니라 6시에 배송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품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식품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생활용품, 화장품, 반려동물 용품까지 새벽 배송이 됩니다. 배송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전역, 지방 주요 도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마트보다 비쌀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저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생산자에서 물류센터로, 물류센터에서 소비자로 직접 연결되니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영국 직장인은 매주 새벽 배송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은 신선한 생선을 주문했습니다. 아침에 받아보니 얼음과 함께 포장되어 있었고 눈이 맑고 비늘이 빛났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방금 잡아온 것 같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채소를 주문했습니다. 상추, 깻잎, 오이, 토마토. 모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날 수확한 것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며칠 진열된 채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선도였습니다. 빵도 놀라웠습니다. 새벽 3시에 구운 빵이 6시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갓 구운 빵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희는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지금 전날 밤에 주문한 식료품으로 아침을 먹고 있어. 신선한 야채, 갓 구운 빵, 차가운 우유. 모든 것이 6시간 전에 주문한 거야.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정말 다른 레벨이야. 이건 단순한 배송이 아니야. 이건 생활 방식을 바꾸는 혁명이야. 친구들의 답장이 왔습니다. 말도 안 돼. 영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으로 이길 배송도 신기한 건데. 새벽 배송? 그게 진짜 가능해? 부럽다. 영국은 언제쯤 저렇게 될까? 그는 비디오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과정부터 새벽에 도착한 박스를 여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 영국인이 경험한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야? 한국은 미래에 살고 있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 있었으면 좋겠다. 물류의 혁명이다. 한국 여행 가면 꼭 체험해봐야겠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해외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한국의 새벽 배송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물류혁명 잠자는 동안 배송되는 식료품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새벽 배송이 세계 이커머스의 미래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마켓컬리의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기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다. 이것은 정밀하게 작동하는 하나의 유기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증명한 것 빠른 배송과 신선도는 양립할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새벽 배송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배송 효율이 높습니다. 한 번 나가면 많은 주문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둘째, 뛰어난 인프라.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주소 체계가 정확합니다.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첨단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한국은 이 모든 기술을 물류에 적용했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노동력. 한국의 물류 노동자들은 높은 숙련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빨리빨리 문화. 한국 사람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이 문화가 새벽 배송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였습니다. 고객은 시스템을 믿습니다. 주문하면 온다는 믿음. 업체는 배송기사를 믿습니다. 제 시간에 배송할 것이라는 믿음. 배송기사는 고객을 믿습니다. 문 앞에 놓으면 잘 받을 것이라는 믿음. 이 신뢰의 사슬이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직장인은 한 해를 한국에서 보낸 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의 승리다. 서로를 믿고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그것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는 한국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 배송을 당연하게 여기나요?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빠른 배송에 익숙해졌으니까. 외국인 눈에 신기하게 보이는 게 우리에게는 일상이야. 하지만 이제 알겠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 같은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생각하게 돼. 아, 우리가 정말 대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영국 직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은 없어. 한국만의 특별한 거야. 몇 달 후, 그는 귀국해야 했습니다. 회사 발령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그는 마켓컬리로 마지막 주문을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것들. 신선한 과일, 맛있는 빵,
한국 김치. 다음 날 아침 6시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그리울 거야. 공항으로 가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트에 직접 가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고 주말에만 열리는 가게를 기다려야 합니다. 새벽 배송은 없을 것입니다. 신선한 식재료가 자는 동안 도착하는 마법은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리울 것은 새벽 배송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바꾸는 시스템입니다.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것. 신선한 식재료로 건강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배려입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놓고 가는 것. 상대방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마음. 한국의 새벽 배송은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세계 최고의 물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다시 한번 바이럴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댓글을 달았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 우리가 정말 대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사실은 특별한 거였네. 새벽 배송 직원분들께 감사해야겠다. 한국인으로 자랑스럽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댓글. 부럽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 한국은 미래를 살고 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 한국 여행 가면 꼭 새벽 배송 써봐야겠다. 영국 직장인은 런던에 도착한 후에도 한국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클릭 몇 번으로 끝났을 텐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올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문 앞까지 배송됐을 텐데. 신선하지 않은 야채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었다면 어제 수확한 것을 받았을 텐데. 그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새벽 배송에 대한 글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은 단순한 물류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효율성, 신뢰, 배려, 기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진짜 혁신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몇 년 후, 영국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직장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복사할 수는 있지만 문화를 복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한국의 새벽 배송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빨리빨리 문화, 높은 신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켓컬리 앱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추억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가끔 앱을 열어봅니다. 여전히 한국 주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문할 수는 없지만 상품들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거야. 그리고 다시 그 마법을 경험할 거야. 한국의 새벽 배송.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밤새 누군가의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는 직원들, 새벽거리를 달리는 배송 기사님들, 최상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는 생산자들. 그들이 있기에 아침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면 문 앞에 신선한 식재료가 도착해 있는 기적. 한국은 그 기적을 매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